네, 세 번째 시간에는요, 환자의 섭취량 평가 및 식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식사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개인의 영양 필요량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환자의 갖고 있는 질환에 따른 식사 지침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 등도 알아두셔야지 식사 섭취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의 식사 섭취량이나 식단을 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으로는 우리는 식품 교환표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교환표는 여러분들이 단체 급식에서 배웠던 식사 구성안과는 다릅니다. 식품 교환표는 환자를 위해서 영양소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 두었습니다. 우리 식품 교환표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식품 교환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너무너무 중요하게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식품 교환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품군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첫 번째 곡류군 나누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 어육류군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세분화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 곡류군, 두 번째 어육류군으로 나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채소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방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유군,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과일군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곡류군은요, 일단 에너지로는 100kcal, 그리고 어육류군은 제가 세분화되었다고 했죠.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의 에너지는 50, 75, 100입니다. 그리고 채소군은 열량, 에너지를 20으로 보고 있고요. 지방군은 45kcal, 그리고 우유군도 세분화해서 나누어 두었습니다. 일반 우유는 125kcal, 그리고 저지방 우유는 80kcal, 과일군은 50kcal로 나누었습니다. 곡류군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류군은 열량은 100이고요. 그 곡류군 안에는 당질이 23g, 그리고 단백질이 2g 들어있습니다. 우리 각각 영양소에 대한 열량은 다 아실 거예요. 당질은 4kcal, 단백질도 4kcal, 그리고 지방은 g당 9kcal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100kcal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육류군은 각각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에 따라 열량이 50, 75, 100으로 봤는데요. 각각의 단백질량은 동일합니다. 지방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열량이 달라졌습니다. 지방은 저지방이 2g을 함유하고 있고, 중지방은 5g을 함유하고 있고, 고지방은 8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로 35kcal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으로는 72kcal가 있습니다. 100을 조금 넘지만은 우리가 일일이 뭐 100이다, 103이다, 104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100으로 봅니다. 그럼 저지방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저지방은 역시 단백질에서 오는 열량은 32죠. 지방에서 오는 열량은 18이었습니다. 요건 딱 맞네요. 중지방 한번 볼까요? 여기는 45, 그리고 여기는 32가 되겠죠. 그래서 합해 봤더니 요건 77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끊어서 5단위로 끊습니다. 그래서 75kcal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자, 각각 전부 다 단백질은 8g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지방은 2g의 지방, 중지방은 5, 고지방은 8, 2, 5, 8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채소군은 20kcal입니다. 채소군에도 당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3g. 그리고 채소군의 단백질은 2g. 이렇게 해서 20kcal입니다. 지방군은 당질과 단백질은 없습니다. 지방만 5g 있죠. 그래서 45kcal이고요. 자, 우유 암기하셔야 돼요. 당질은 10. 저지방 우유도 똑같습니다. 단백질은 6. 네, 저지방도 똑같겠죠. 뭐가 달라지나? 지방 함량이 달라집니다. 일반 우유는 지방이 7g,
저지방 우유는 지방이 2g입니다. 5g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5g에 해당하는 45kcal가 낮아져서 저지방 우유는 열량이 80입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우유는 당질이 10, 단백질은 6, 지방은 7, 저지방인 경우는 5가 빠져서 2다. 자, 일반 우유를 외워놓으시면 저지방 우유는 여기에다가 지방군 한 단위를 빼주면 성립하기 때문에 외우시기 쉽습니다. 그리고 과일군은 에너지가 50kcal인데 거의 당질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당질이 12g, 실제로는 48이지만 우리는 50g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위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공유군은 대표적으로 밥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 구성안이라고 단체 급식에서 식단을 짤 때는 공유군의 한 단위를 밥 한 공기라고 받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한 공기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기를 받는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밥의 양이 세분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단위를 어떻게 보나 교환 단위라고 하는데 3분의 1공기로 봅니다. 밥 한 공기는 우리가 210g. 그리고 이걸 쌀로 봤을 때는 90g입니다. 이걸 3분의 1을 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밥으로는 70g, 쌀로는 30g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용요구는 살코기로 봤을 때는 40g 한 토막, 그리고 달걀로 봤을 때는 55g, 중간 정도 좀 작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런 달걀. 그리고 삼겹살로 했을 때도 역시 40g 정도가 되면 우리는 한 교환 단위라고 봅니다. 저지방 어용류는 어떤 것이 있나? 기름기가 거의 없는 살코기류, 그리고 중지방은 대표적으로 달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방으로는 삼겹살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채소군은 3분의 1컵, 예, 익힌 거겠죠. 여기 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생것, 숙이라고 되어 있으면 삶은 것, 내지는 익힌 것입니다. 3분의 1컵 정도 되고 양은 70g으로 봅니다. 요걸 한 교환 단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티스푼이라고 하죠.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가 45kcal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유는 목축량으로 한 컵, 그래서 200g 내지는 200ml를 한 교환 단위라고 보고, 사과는 50kcal에 해당하는 양은 대략 100g, 중간 정도 크기의 사과로는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3분의 1개라고 외워놓으시면 안 되는 게, 사과가 크기가 어떤 건 굉장히 크고 어떤 것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떤 사과로는 2분의 1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육은 밥으로는 몇 g이었나요? 70g이죠. 쌀로는 30g. 그리고 어육요근을 놔둘 때 살코기, 육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40g이었고요. 달걀은 50g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같이 익힌 채소는 몇 g이었습니까? 70g. 그리고 지방군은 티스푼에 해당하는 5g. 그리고 우유 등은 200g. 그리고 과일군은 사과 같은 경우는 100g이라고 우리는 한 교환 단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교환표를 이용한 식단 작성을 어떻게 하나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루의 열량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된 에너지를 중심으로 당질, 단백질, 지방 어느 정도 할까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당질, 단백질, 지방 필요량에 따라 각 식품의 교환 단위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결정된 교환 단위수를 끼니,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배분된 단위수에 맞게 식품 교환표를 이용해서 식품을 선택하고 식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실제로 섭취할 식품의 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단계로만 들으면
아마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엑셀을 통해서 계산하시면서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1단계로 그걸 보고요. 그리고 저랑 함께 계산해 보는 거는 2단계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한 번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엑셀표를 잘 보시면 1단계 영양 기준량 결정, 2단계 교환 단위수 결정, 3단계 끼니별 배분, 4단계 식품 선택 및 식단 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같이 식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대상자는 신장이 160cm이고 체중이 50kg인 보통 활동을 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에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6대 2대, 60대, 20대, 20의 비율로 나누어서 섭취할 수 있게 하는 식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표준 체중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표준 체중을 계산할 때 그 BMI법을 사용하면 여자는 신장 제곱의 21을, 남자는 22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 표준 체중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1.6 곱하기 1.6 곱하기 21 맞습니까? 신장이 160cm이고 이니까 여성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총 53.76kg이 나왔습니다. 자, 이 여성의 비만도를 한번 판정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 체중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같이 상대 체중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현재 체중인 50 나누기 표준 체중이죠. 53.76 그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90 나왔습니다. 네, 93.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에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좀 보시면 93 여기에 들어가네요. 자, 정상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만도를 판정해 보니까 정상이었어요. 그럼 열량 기준량을 한번 정해 볼까요? 정상이고 활동은 보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량 기준량은 35를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 기준량은 50kg 본인의 체중이죠. 곱하기 35 1750칼로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750칼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1750kcal를 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배분해 줄 수 있겠죠. 탄수화물 양은 얼마입니까? 자, 1750kcal를 60%니까 곱하기 0.6 하면 탄수화물로 공급되는 열량이 될 겁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를 내기 때문에 이것을 4로 나누어 주면 탄수화물 공급량이 나오죠. 262g이 나왔습니다. 단백질은 얼마일까요? 단백질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1750 곱하기 20%니까 0.2 나누기 단백질도 1g에 4kcal이죠. 4 해주면 87.5g이 나왔습니다. 지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 조금씩이 달라지지요. 1750 곱하기 0.2까지는 단백질과 같은데 지방은 1g에 9칼로리를 내니까 9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39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대로 탄수화물은 262g, 단백질은 88g, 지방은 39g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기준량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열량 기준량을 결정할 때는 신장이 160, 체중이 50, 보통 활동, 단백질, 탄단지 비율은 60, 20, 20이었고요. 자, 표준 체중 계산할 때는 요 공식에 따라서 신장 제곱에 21을 곱했더니 54kg 정도가 나왔고요. 비만도를 판정해 보니까 이렇게 이 식으로 나누어서 해보니까 93%가 나와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이기 때문에 열량 기준량은 중등도의 비만도가 정상인 경우에 35kcal/kg으로 곱해서 1750kcal가 나왔고, 탄수화물은 60% 나누기 4 해서 263g, 단백질은 20% 나누기 4 해서 88g, 지방은 20% 나누기 9 해가지고 39g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환 단위수를 결정할 겁니다. 결정할 때는 우리의 목표치가 있죠. 열량은 총 얼마입니까? 열량은 총 1750kcal가 돼야 될 것이고요. 당질은 263, 단백질은 88, 지방은 39g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교환 단위수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069는 열량이 얼마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 100kcal였죠? 그 다음에 어육육은 얼마였습니까? 저지방은 50, 중지방은 75, 고지방은 100칼로리였습니다. 채소군은 20칼로리, 지방군은 45칼로리, 일반 우유군은 125칼로리, 저지방 우유는 80칼로리, 과일군은 50kcal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06군의 당질, 단백질, 지방은 각각 얼마였습니까? 당질은 23g, 단백질은 2g, 지방은 0이었습니다. 자, 저지방 어육류는 당질 없죠. 단백질이 8g, 지방이 2g. 고지방 어육류는 당질 없고 단백질 8, 지방은 5g이었습니다. 고지방 어육류는 당질 없고 단백질 8, 지방도 8이었습니다. 채소군은 어떻습니까? 당질 3, 단백질 2, 지방 0. 지방군은 당질 0, 단백질 0, 지방 4. 그러니까 5. 그렇죠? 그다음 일반 우유군은 당질이 10, 단백질이 6, 지방이 7. 저지방 우유는 당질이 10, 단백질이 6, 지방이 2였습니다. 과일군은 당질 12, 단백질, 지방은 0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가 교환 단위를 계산할 때 순서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기호에 따라서 우유군, 채소군, 과일군의 교환 단위를 가장 먼저 정합니다. 자, 우유군은 우리가 이제 우유군 여기 있죠? 채소군, 과일군 이거는 이제 먼저 정합니다. 한번 우리가 임의로 정해 볼까요? 우유군은 2교환 단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군은 6교환 단위를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과일군도 2교환 단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열량, 당질, 단백질량도 한번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기호에 따라서 채소군, 우유군, 과일군을 6, 2, 0, 2교환 단위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열량은 여기랑 곱해주면 되겠죠? 120kcal. 여기는 18g, 12g, 0g 되겠습니다. 채소군을 통해서 공급된 열량의 총합비가 이렇습니다. 자, 일반 우유는 250이겠네요. 여기는 20, 12, 지방 14g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0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군은 열량이 100kcal, 당질은 24g. 나머지는 모두 0입니다. 자, 1단계에서 기호에 따라서 채소, 우유, 과일군을 결정했을 때 총
그 공급되는 양이 열량, 당질,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디를 살펴보냐면 공유근을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결정된 채소, 우유, 과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펴보시면 당질이 다 없어요. 지방도 0, 어용도 0. 공유국만이 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263g에 비해서 현재 공급된 62g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공유군의 교환 단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유군의 교환 단위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되냐면 263g에서 빼기 현재까지 계산된 거 62g을 23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약 9교환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9교환 단위에 대해서 열량은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900칼로리, 당질, 단백질, 지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가 어육류군과 지방군 두 가지가 남는데 지방군에는 단백질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단백질의 양을 가지고 어육류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자, 총 88g인데 42g이 제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8에서 42g을 뺀 것을 8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약 5.75, 6교환 단위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어육류군은 6교환 단위를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에 배분을 할 것인데 저지방 어육류군에 4개, 중지방에 2개, 고지방에는 0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총 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지방 어육류군 2교환 단위도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75칼로리인데 오타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없습니다. 그럼 거의 끝났습니다. 남는 것은 지방군밖에 없죠. 지방군은 지방밖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이 총 몇 g입니까? 네. 39g이 공급돼야 되는데 32g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럼 7g 정도 남았죠? 네, 지방은 우리가 2교환 단위로 결정하겠습니다. 열량 90칼로리, 당질 없고 단백질 없고 지방 10g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환 단위를 배분했을 때 총 합계가 그 1810kcal에 269g 당질, 단백질 90g, 지방 42g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약간은 상회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식품교환표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식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를 소수점까지 아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3단계 끼니별 배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앞서 그 2단계에서 결정된 교환 단위수를 3단계에 한번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공육은 9, 저지방 어용육은 4, 중지방이 2, 고지방이 없고 채소가 6개, 지방이 2개, 0개, 2개였습니다. 이것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에다가 각각 배분을 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하게 과일부터 해볼까요? 과일은 우리가 점심 간식으로 하나 주고 점심과 함께 먹고 간식으로 하나 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유군은 아침 식사와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군은 어떻게 배분을 하면 좋을까요? 아침을 조금 적게 2.5교환 단위를 주고요. 점심은 3교환 단위, 간식으로 1교환 단위, 저녁으로 2.5교환 단위 이렇게 하면 총 9교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저지방 어용류군은 아침에 2개,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주고요. 중지방 어용류군은 모두 다 저녁에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뉴를 대충 생각하시면서 주시면 돼요. 자, 채소군은 아침에 1.5교환 단위, 그
그다음에 점심에 2교환 단위, 저녁에 2.5교환 단위 주겠습니다. 간식은 없고요. 지방군은 아침에는 0.5, 점심에 0.5, 저녁에 1교환 단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환 단위수를 배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분한 것을 4단계에서 식품 선택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아침에 곡류, 저지방 어육류군, 채소, 지방, 우유군, 점심에 이렇게 곡류, 저지방, 채소, 지방, 과일군, 저녁에 곡류군 2.5교환 단위, 저지방, 중지방, 채소, 지방, 과일군 이렇게 배분을 하였는데요. 각각 식품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식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식품은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아침으로는 곡류군 대신에 육류군으로 백미를 주고요. 어육류군으로는 쇠고기하고 병어 각각 합해서 2교환 단위, 그 다음에 채소군, 지방군과 일반 우유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일도 자, 완성할 수 있는 식단은 한번 이렇게 쌀밥, 쇠고기, 미역국, 쇠고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병어구이, 버섯볶음, 우유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채소군 우리가 1.5교환 단위밖에 안 줘가지고 김치도 없네요. 자, 두 번째 한번 점심 한번 해볼까요? 점심으로는 자, 보리쌀, 동태, 시금치, 콩나물, 배추김치, 기름, 사과 이렇게 해서 실제 식단으로는 보리밥, 콩나물국, 동태조림,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사과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저녁은 어떻게 해볼까요? 저녁은 백미하고 차조밥을 줄 것이고요. 자, 쇠고기하고 채소를 가지고 쇠고기 전골, 그 다음에 가자미 찌짐, 호박볶음, 배추김치, 오렌지 주스까지 좀 거창하게 상을 좀 차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으로는 고구마, 두유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단 작성 완성된 식단표를 보시면 각각의 식품들의 무게가 없지요. 이렇게 메뉴를 짜서 우리가 이제 적당히 양에 맞추어서 공급을 하면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그 사람, 자, 이분이죠. 신장 160cm, 체중 50kg에 보통 활동을 하는 20대 여성에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이 정도 비율로 줄 수 있는 식단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식단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자, 1단계 영양 기준량을 결정하고 2단계 각각의 교환 단위수를 결정할 땐 첫 번째 채소, 우유, 과일을 먼저, 그 다음 곡류군을 두 번째, 그 다음에 어육류군 마지막으로 지방군으로 교환 단위를 결정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을 끼니별로 배분한 다음에 식품을 각각 선택해서 식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직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계산하는 방법 과제로 나갈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아마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요법에서도 다시 공부하긴 합니다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